우리의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텅 비어있던 상자에서 뚝딱 물건이 나오고 주머니에서 비둘기가 튀어나오는 이 꿈과 환상을 넘나들게 만들어주는 것, 마술입니다. 근데 혹시 마술에도 국가대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지역 천안을 기반으로 세계의 무대로 활약하는 마술 국가대표 최준영 씨와 함께 환상의 세계 속으로 충청은 오늘 떠나볼게요. 네, 마술사 최준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활동 중인 10년차 출신 국가대표 마술사 최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멋진 마술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국가대표 마술사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하면 네. 뭐 파리올림픽 곧 열리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 네. 이제 국가대표라고 하는데 마술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3년에 한 번 열리는 피즘이라는 세계 마술 올림픽이 있는데요. 그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는 각 나라의 선수들이 네. 국가대표 칭호를 받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마술 대회가 있어요.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그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국가대표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최준영 씨도 네, 멋지게 당당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술사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저도 이제 처음에 마술 보여주셨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마술을 사실 보면서 뭔가 그 안에 비밀을 내가 찾아낼 거야. 눈으로 이제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또 집중해서 보셨을 텐데 정말 찾기가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네, 너무나도 맞습니다. 어려웠는데 마술이라는 게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마술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정말 이른 나이에 네, 시작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때 학예회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 춤도 약간 재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뭔가 하나는 하는데 해야 되는데. 네, 뭐를 해야 이제 학예회를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고민을 하다가 문방구를 갔어요. 네.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마술 키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딱 그걸 보자마자 느낀 게 이걸 하면 내가 학예회에서 엄청난 이 박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전에 마술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근데 문방구에서 파는 그 키트를 보고 네, 그냥 이걸 보고 딱 꽂혔어요, 거기.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네. 했는데 저랑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아서 야, 우리 이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하고 이제 막상 당일이 됐는데 네. 제가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근데 앞에 했던 애들이 마술을 다 실수를 한 거예요. 한 팀으로 한 게 아니었군요. 한 각각. 팀인데 한 팀에서 한팀 이렇게 안에서. 각각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했는데 앞에서 다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엄청난 긴장을 하면서 나라도 성공을 해야겠다. 내가 성공을 해야 이게 마술이라는 게 어쨌든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술을 딱 했는데 성공을 딱 한 거예요. 네. 그때 와. 이제 박수를 받는데 막 심장 한 곳이 막 이렇게 짜릿짜릿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마술을
매력을 알고 그때부터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계기가 돼서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사 네, 맞습니다. 활동에 오시는 거고요. 그 코로나19가 유행했고 네.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연 예술계는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특히나 이제 맞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텐데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내면서도 마술을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뭐 마음, 원동력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제가 코로나 때 마술을 아예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현실의 벽에 좀 부딪히는 감도 있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예 공연이나 이런 게 올 스톱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마술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과연 마술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해 7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네. 가게 됐는데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니까요. 네, 어쨌든 가야 되니까 가고서 이제 거기 안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하면서 방황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와중에 군대에서 갑자기 네. 장기 자랑이 있었어요. 여단급 역시 장기 자랑. 학예회와 이렇게 연결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학예회 이제 장기자랑. 네. 네. 그렇게 장기 자랑을 하는데 그게 무려 포상휴가 4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상휴가가. 네, 휴가 4일이 걸려 있어서 네. 이건 내가 무조건 따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제 휴가를 바로 나갔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휴가를 나가서 이제 제 마술 도구들, 이 먼지 쌓여 있는 마술 도구들을 다 들고 이제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복귀해서 이제 그때 영상을 찍어서 제출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 여단으로. 네. 보냈는데 제가 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포상휴가 4일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위문열차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야 된다. 여기서 1등을 하면. 그래서 이제 위문열차가 엄청 이제 큰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군인들은 다 아는 네, 아주 맞습니다. 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위문열차. 그래서 네. 그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막 뭔가 그 전까지는 심장이 멈춰 있었던 기분이었다면 네. 갑자기 심장이 조금씩 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그 당일이 돼서 이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손이 막 진짜 이 정도로 떨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긴장마저 제가 옛날에 마술했던 그 기억들이랑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무대에 이렇게 뛰어서 등장을 하니까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 박수를 들었을 때 마술 계속 해야겠다. 네네.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구나 이걸로 라는 생각을 들고 그때부터 계속 다시 이제 군대 전역하고 마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긴장도 분명 이제 많이 됐지만 네. 그 무대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함성 이런 네. 것들이 힘이 되나 보군요. 진짜 가슴 한켠에 네. 이 마술이라는 뭔가 죽어있던 게 있었다면 갑자기 그 박수 소리 때문에 얘가 살아나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군대 내에서의 네. 이제 수상도 하고 이제 휴가도 뭐 받고 이런 네. 얘기도 해 주셨지만 네. 국가대표 출신의 마술사입니다. 최준영 씨. 네. 대회 수상 경력이 아주 화려하다라고 이제 감사합니다. 저도 들었는데 네. 뭐 쑥스러우실 것도 없고 네. 나 이 정도 사람이다. 네, 네. 자랑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수상 경력은요. 2019년도에 제가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이라고 아까 한국에서 제일 큰 대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서 당당하게 우승을 우승, 하고 그렇죠. 3관왕까지 야, 제가 3관왕까지. 탔고요. 네, 그다음에 대만에서 심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국제 매직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당당하게 우승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사진 보고 있는 게 뭐 당시 대회 네, 참가한 맞습니다. 사진인가요? 네.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도 이탈리아까지.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마술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쉽지만 2등을 했어도 제가 이탈리아까지 가서 했다는 거에서 너무 네. 저한테는 약간 자랑스러운 수상 경력 중 하나고요. 예. 이렇게 보통 많은 대회를 또 나갔었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까지도 이제 수상을 하신 네, 건데 맞습니다. 마술이라는 게 뭐 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기술을 잘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저도 이제 옆에서 보면 네. 연기, 뭐 쇼맨십 이런 멘트들 있잖아요. 네, 재밌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네. 거 따로 뭐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시나요? 보통 연기를 맨 처음에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이제 마술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물건이 사라지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표정에서 반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정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표정 네. 연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무대에서 이제 관객들 보면서 뭔가 웃음 짓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난 진짜 안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이것도 못 한다고? 근데 정말 뻔뻔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그래서
아무도 가족들도 못 보게 제가 네.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을 보면서 30분 동안 계속 막 얼굴을 아예 구겨보기도 하고 얼굴을 완전히 펴보기도 하고 그냥 진짜 엄청나게 많은 표정들을 해봤어요. 근데 완전 웃긴 표정도 해보고 이러는데 웃는 건 왜 안 돼? 웃는 거는 엄청 쉬운 건데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정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기도 그러면 뭐 표정 연기도 꾸준하게 계속 그럼 연습은 네, 맞습니다. 해오시는 보통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저도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마술사는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개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네, 이제 해 맞습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네. 좀 뭐 특별한 노력이라든가 영감을 받는 뭐 나만의 비법 이런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할 비법은 아닌데요. 저는 예를 들어 물병 이런 네, 옆에 물병을 있는 보면은 물병. 저 물병이 만약에 여기서 마술 일하면 어떤 마술들이 있을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을 네, 맞아요. 보면서? 보통 시계를 보면서 네. 시계 만약에 내가 카드를 들고 있다가 시계로 바뀌면 어떨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영감은 그냥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늘 마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한 부분이 그냥 마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충청 오늘 마술사 최준영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술사 최준영은 이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 뭐 혹은 이렇게나 남다른 마술사다.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보통 마술사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연미복, 옛날 정장 같은 맞아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이렇게 딱딱하게 공연을 이렇게 정적인 자세로 서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시는 어릴 때 분들이 봤던 마술사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더 무대 위에서 신나는 걸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무대에서 마술이 신기하고 신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보통은 이렇게 서서 그냥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제 뛰어다니면서 관객이랑 만약에 거리가 멀다 네. 그러면 저는 그냥 테이블 들고 무대 밑으로 내려가요. 관객이랑 이제 거리가 너무 멀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막히는 편이니까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이제 내 호흡을 너희도 느껴봐라. 그러면 약간 같이 서로 숨 쉬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마술하는 걸 너무 가까이서 보여주면 네. 그 기술이 혹시 이렇게 들통이 난다거나 이렇게 맞아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걱정이 드네요. 네, 보통 그래서 저는 그 기술 하나를 익히는데 뭐 조그마한 기술 하나 하는데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날 잡고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트릭적으로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남모를 시간의 연습이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만큼 네. 노력을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술사가 느끼는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뭐 보람을 느꼈을 때 어떤 기억 가지고 계실까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제가 일단 무대에 섰을 때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술을 안 하고 있다고 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마술을 하는 마술사로 이 무대에 섰을 때 관객분들께서 막 나가자마자 이렇게 일단 박수를 쳐주세요. 일단 그때 굉장히 저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신다는 게 너무 일단 거기서 보람을 얻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린이 공연 같은 거를 이제 갈 때가 있어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건데 너무 좋아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완전 좋아해요. 네. 그러고서 마술이 끝나고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집 가려고 이게 짐을 끌고 가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안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얘네들도 엄청 재밌게 봐서 나한테 이렇게 안겨주는구나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네, 보람을 가장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꿈과 환상의 네, 세계를 맞습니다. 이제 선물해 주는 게 마술사인데 네. 끝으로 시간 벌써 다 됐습니다. 최준영 마술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 들어볼까요? 계획은 일단 저의 작은 계획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마술을 해달라고 불러주셨는데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바람은 이제 마술이라는 게 사실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째 보면 트릭을 이렇게 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맞아요. 저도 네, 그래요. 네. 저도 처음 볼 때는 신기하다가 두 번째 볼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의 마술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보통 음악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아는 노래 나오면 더 신나게 따라 부르고 더 즐기는 신나게 거죠.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마술이 조금 더 그런 식의 장르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하는 마술들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저라는 마술사가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큰 목표입니다. 네.
관객과 소통하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콘서트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술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보여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네. 마술사님 마지막으로 네. 마술 하나, 네, 멋진 마술, 알겠습니다. 즐기는 마술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엄청 신기한 마술로 한 가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국가대표 출신 마술사 최준영 씨의 마술 함께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은 오늘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마술은요, 바로 이 물병을 이용한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물병을 하나 준비했고요. 제가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인 시간을 멈추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물병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보시면 이 물병을 제가 이렇게 해서 손바닥 위에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시간을 멈추는 주문을 걸어주게 되면요, 천천히 물병 속에 시간이 멈출 겁니다. 천천히 물병 속에 시간이 완벽하게 멈췄다면 물이 떨어지지 않게 될 거고요. 이 시간이 멈췄더라면 여기 있는 펜을 이용해서 그대로 넣어봐도 이렇게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푸는 주문을 걸어보겠습니다. 3, 2, 1, GO!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완벽하게 물이 떨어지는 그런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